자, 오늘 4월 2일입니다. 이제 뭐 하루 남았는데, 그렇죠? 시장이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미국이 일단은 반등을 했습니다. 0.87% 정도. 시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스닥 위주로만 일단은 좀 보고 있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을 해서 좀 기분이 좋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추세가 하락이죠. 그렇죠? 하락 추세선을 일단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그냥 올라오고 있는 게 기분 좋게 올라올 거냐 아니면 한계가 있을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올라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관세 발효 이 부분이 일단 시작이 되면 시장 안에서는 이게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다라고 하면서 튀어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세 이거는 이러면서 또 리스크가 가만히 돼서 또 밀릴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제 관세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요동을 좀 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요동 치는 부분이 지나야지 시장 방향성을 우리가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는 사실 요즘 관세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글로벌 지도, 세계 지도. 지금 원래 시장 안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뀔 수 있다라는데 좀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도는 이게 이쁘긴 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 이제 그 글로벌 사회가 기본적으로는 세계화. 예전에 김우중 회장님이 글 썼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계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세계화 부분이 일단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 이제 미국 관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어떤 나라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한테는 악재도 될 수도 있고, 이거 무조건 호재다, 무조건 악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왜 이거 안 지워져? 무슨 얘기냐 하면,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이 관세에 관련된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던 캐나다 그 영향권 안에 들 수밖에 없고요.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도 영향권 안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캐나다도 난리가 나고 멕시코도 난리가 나는 그런 형태고, 여기에 같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미국 영향권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일본도 미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고, 대만도 미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관세 얘기가 막 나오면 이쪽 나라들이 이제 난립니다. 그런데 이 관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유럽도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유럽은 파란색으로. 유럽 같은 데는 사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죠. 뭐 자동차는 유럽에 조금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음식료에서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라든지, 아니면은 판매 부분에서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이키라든지 하는 부분의 제품들이 뭐 등등의 제품들이 이젝트,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굉장히 판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관련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무슨 이게 어떤 식으로 퍼지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 뉴스 보셔가지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품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제품을 쓰자. No, no USA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꼭 우리 예전에 화이트리스트 그 제외됐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본의 이제 제품들을 우리가 공급받던 부분을 공급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서 이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 자립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달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단 말이죠. 지금이 딱 유럽이 그래요. 유럽이 예전에 이제 미국의 지금 막 좀 이렇게 뭐 했던 테슬라 사지 말자,
테슬라 사지 말고 유럽의 자동차 사자라고 얘기가 나온다든지, 코카콜라 마시지 말자. 우리 이제 우리 소다를 마시자. 아마존 쓰지 말자. 나이키 쓰지 말고 아디다스를 쓰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쪽은 시장이 박살인데 이쪽은 시장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세계 정치도 조금 애매해지려고 그러죠. 원래는 미국하고 요렇게 동맹이죠. 요렇게 동맹이고, 여기 요렇게 동맹이고, 우리는 모르겠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일본하고도 미국하고도 동맹이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 요즘은 분위기가 지금 USA하고 러시아가 붙는, 이렇게 지금 동맹으로 가려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유럽하고는 차라리 중국이 동맹으로 경제 동맹이 이런 식으로 가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이제 소비재 자체를 보통은 이제 미국에 많이 팔았는데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니까 그럼 여기서 가치 피해를 보는 유럽하고 중국이 또 뭐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얼마 전에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의 관계를 또 돈독히 하는 그러한 부분의 모습들도 일단 보였단 말이죠. 이런 식의 글로벌 경제나 정치 부분이 혼돈이 생기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리스크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은 나스닥 종합은 이만큼 빠졌죠. 근데 이게 지금 국가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대만 가권도 엄청 많이 밀렸다. 그쵸? 대만 가권도 엄청 밀려준 모습이었고, 니케이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많이 밀렸고, 지금 보면 한국은 뭐 얘기를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독일 한번 봅시다. 독일은 괜찮아요. 그렇죠? 희한하게 독일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오다 보면 유로스톡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포르투갈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하는 부분, 수입하는 부분에서 포르투갈 나쁘지 않고요. 프랑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프랑스도 일단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아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심천 상위 종합주가지수, 뭐 나쁘지 않죠. 심천도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홍콩도 나쁘지 않고, 항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미국의 관세 여파 자체가 어떤 식으로 퍼지느냐에 따라서 이걸 아이디어를 잘 돌려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우리는 사실 ETF를 통해서 글로벌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 투자를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이제 무역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미국 관세가 이제 슬 잘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뜰 거냐? 지금 시장이,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일본의 CPI를 좀 봐야 되는데, 일본 CPI를 보는 이유는 일본의 물가지수를 보기 위함입니다. 일본이 이제 물가지수 거의 중요하냐 하면, 일본이 예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해외로 굉장히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 자체가 어떤 식으로, 만약에 해외에 이제 나가 있는 게 달러로 나가 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대부분은 이제 미국 채권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어디에 얼만큼 나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일본의 CPI가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보도록 하죠. 일본의 CPI가 높습니다. 지금 높은 상태인데, CPI가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보면 예전에 이렇게 잔잔바리로 움직이다가 길게 해놓고 보면은 더 극명하게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일본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물가가 높아지는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다시금 이제 4까지는 안 내려가고 3.7%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4월 18일 날 또 이제 발표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일본의 채권 보도록 하죠. 예,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의 국채 수익률을 보더라도 이것도 엄청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본의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짐 자체가 시장 안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다시금 일본으로 이게 지금 회수되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본이 CPI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CPI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물가가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잡기 위해서는 시장 일본 국채의 수익률 곡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이 얘기는 예전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일 땐 금리가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금액을 뽑아가지고 달러로 미국에 투자를 하든 유럽에 투자를 하든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더라도, 채권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쪽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돈을 빌려서 이쪽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돈을 스프레이드, 금리 스프레이드 안에서의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일본 수익률 곡선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3%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 그쪽 부분에서의 이익보다는 이제 이게 똔똔 아니면 손실이 생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전에 투자했는 자금을 회수를 해서 다시 일본으로 던져 넣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유동성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근데 외국에 투자를 할 때는 이것뿐만 아니고 환율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환율을 보게 되면 일본의 엔달러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엔달러 움직임을 보여주면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가는 모습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환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도 이제 금리가 아니고 환 차이로 인해서 조금 버텨줄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있었다 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CPI가 심상치 않게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엔화가 계속 이렇게 약세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강세로 전환되려는 움직임까지도 보여준다. 그러면 엔캐리 부분을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인 자체가 좀 같이 좀 부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만약에 관세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 다음에 이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뭘 넘어서 첩첩산중이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악재 없는 시장, 이번에 이제 관세가 해결이 되면 전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목을 할 때 지금 시장이 뭐 밀리고 있다,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렇게 이제 요거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오르죠.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요거 오를 때 보통 한 3-40% 정도의 수익을 이제 거둘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거두고 주식을 확 팔고, 수익을 거두고 주식을 확 팔고, 수익을 거두고 주식을 확 팔고 하는 요 전략 자체가 상당 기간은 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오케이, 알겠다 하신 분들 체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략 자체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떠냐 하면 저 말고도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익을 확 내고 수익 내는 종목 가지고 다 물리고, 수익을 확 내고 수익 내는 종목으로 확 물리고, 수익을 좀 내고 수익 내는 종목으로 확 물려버리니까 종목 수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전에는 나한테 수익을 줬는데 못 팔았더니 지금 막 난리가 났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만은 수익을 확 내고 현금화하고, 수익을 확 내고 현금화하고, 수익을 확 내고 현금화하는 그 기본적인 툴 자체를 가져간다. 이렇게 머릿속에 먼저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100%, 자산이 150%, 자산이 200%를 투자하는 시장은 일단 아니다 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이 대표님 계속 그렇게 가나요?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네,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바뀌면 이게 어차피 부러지는 형태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계속 몰고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몰고 가도 관계는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예전에 우리가 언제였나요? 코로나 하기 전에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었죠. 지금 보면은 이때도 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던 부분의 추세가 올해는 요 추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갔었죠. 보입니까? 그래서 요 구간에서 했던 게 수익 좀 내고 싹 다 팔고, 수익 좀 내고 싹 다 팔고, 수익 좀 내고 싹 다 팔고, 수익 좀 내고 싹 다 팔고,
수익 좀 내다가 싹 다 팔고 그 다음부터 이때부터는 수익 좀 내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팔라 그랬는데 팔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걸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도 전략을 짜고 가도록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주식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떤 식의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 그 부분도 기억을 좀 하시고, 이전에 코로나 진행 시기에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돈 벌던 시기는 정말 좋았는데, 그렇죠? 그런 시기가 또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또 그렇죠? 한번 해봐야겠죠? 대부분 이제 이걸 몰고 가는 시장으로 갈 거냐, 주식을 한번 사고 난 다음에 안 팔고 계속 가는 시장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 시장이 되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수익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해 드렸고요. 세상이 좀 많이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예전에는 세기화 가다가 지금 블록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 또 단타도 치고 해서 마지막 단타였죠, 그렇죠? 한테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서 기분은 좋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잘 도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되는지, 어떤 식의 아이디어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전부 다 잘 따라와 주시고, 그래서 시장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C 삼립하신 분들도 오전에 하신 분들 계시죠? 이거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여기 저항이라 그러는데 넘어갔어요, 그렇죠? 저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넘어가는데 굳이 넘어가고 있는데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오늘은 안전마진 잘 챙기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 오늘 현대산업 좀 움직이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것도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돌파하면 관심. 자, 적어두세요. 돌파하면 매수 아니고 돌파하면 관심. 어떻게?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HDC 현대산업. 시장 안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도 말이 많죠. 꺾인다, 아닌다. 근데 금리가 안 올라가면 부동산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하나 기억은 일단 해 두시고요. 그리고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건 지금 조선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매도 타겟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공매도 첫날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죠? 근데 그 조선주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조선주를 보기보다는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쪽이나 아직 안 올라 있는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좀 보려고 하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보시고요. 코스닥도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지금 TCK 좀 반등인데 이거는 그냥 됐고요. 크래시 좀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펌텍코리아하고 굉장히 셌어요. 52주 신고가입니다. 펌텍코리아는 52주 신고가인데 52주 신고가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냥 보시고, 그렇죠? 개별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영 HAC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종목을 그렇게까지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공략 자체를 요즘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제가 신규 종목을 자꾸 봅니다. 그렇죠? 신규 종목을 자꾸 보고 있는데, 신규 종목이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물 부담이 적기 때문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관세에 대한 부담감, NK 트레이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글로벌의 정치 체계가 바뀌면서 바뀔 수 있는 경제 체계, 여기 지금 굉장히 큰 웨이브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상태라면 시장을 좀 불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저만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겠죠. 시장 안에 이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자산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오렌 버핏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다 판다든지 그리고 기다리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을 일정 부분 수익률을 일정 부분 확정을 져놓기 위해서라도 좀 높이 수익이 나 있는 종목군들은 좀 파는, 그래야지 다음번에 계약이 될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은 그에 비해서 뭐가 없다? 매물 부담이 적죠. 물론 이제 시장 안에서는 보호예수 물량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매물 부담은 적다. 그래서 매물 부담이 적은 종목들 쪽으로 일단은 계속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들, 시총이 작은 게 아니라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들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더즈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일단 더즈는 나쁘지 않고 내일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공략하지 마세요. 지금 공략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내일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만 오늘도 해놓도록 하죠. 아까 거래소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 좀 준비를 해놓으시고, 코스닥에서는 더즌 일단은 좀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가지 마요. 겨울에 눈보라가 막 몰아치고 있는데 밖에 뭐라도 구하러 가야 되겠어. 제가 옛날에 꼭 그럴 때가 있었다. 뭐 어떨 때가 있었냐면,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뛰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비를 막 맞고 막 뛰어서 막 갑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비가 그치는. 그럼 10분만 기다렸다고 올걸. 괜히 그때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몸은 다 젖고, 그쵸? 지금이 딱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하거나 여러분들 자산을 몽창 다 밀어넣어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은 일단 아니니까 그걸 일단 기억하시고,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온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승부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렇죠? 그러기 전까지는 사부작 여러분들의 주식 내고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력을 높이는 시간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고, 종목 한 종목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화요일에 우리 이제 교육방송 했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더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는 내공이 이전의 시장보다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들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하면서 저도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